헤라는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30분쯤 지난 대한항공 뉴욕행 비행기였다. 옆자리에는 그녀의 연인 해율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에 설레어 있었다. 헤라는 해율의 손을 살짝 스치듯 잡았다.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갑자기 뒤쪽 좌석에서 남자의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두 여자 레즈비언 아니에요. 손잡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해요. 안전에도 문제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이 서둘러 달려왔다.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헤라와 해율을 번갈아 보았다. 승객님, 다른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헤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예요. 그런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며 항의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기장은 결국 안전을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 두 분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라는 팔이 강하게 잡힌 채로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갔다. 터미널로 돌아온 그녀는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단지 성적 지향 때문에 사람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리다니 이게 한국의 현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해율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헤라야,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사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대한항공 레즈비언 승객 강제 하차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다. 헤라는 대한그룹의 막내딸이었다. 아버지는 재계 서열 상위권 대기업 회장이었다. 가족은 이 스캔들을 어떻게든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번에는 그룹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이제 그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적당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후계자를 낳아라. 그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헤라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해율은 제 전부예요. 어머니는 울면서 중재하려 했다. 헤라야, 사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어. 헤라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다. 후계자로 키워지려 했지만 성적 취향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해율을 만난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문학 수업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고 그 후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해율의 따뜻함과 용기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날 밤 헤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겠다. 그녀는 개인 자산이 상당했다. 변호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대한항공 주식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줘. 그리고 경쟁 항공사들도. 내가 그 회사를 사려고 해. 지훈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헤라,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야. 헤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해도 해야 해. 이게 내 선택이야. 해율과 긴 밤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할래. 해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헤라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일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수군거리며 피했다. 회의실에서 마주친 상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헤라 씨, 그 사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헤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기회로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가족 회의는 참혹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후계자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하려 했다. 이제 너는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라. 내 형이 모든 걸 맡을 거다. 헤라는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지분과 해외 투자 자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지훈 변호사와 함께 작은 항공사 하나를 타깃으로 삼았다. 최근 경영난에 빠진 중소 항공사였다. 이름은 하늘항공. 대한항공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었다. 해율과 함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아졌다. 대학 시절 해율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다. 해율이 먼저 다가왔다. 너 표정이 항상 슬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그 말이 시작이었다. 첫 데이트는 한강 공원이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헤라는 가족의 압력 때문에 항상 숨죽여 살아왔다. 해율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제발 해율과 헤어져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나셨어. 헤라는 전화를 끊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해율에게 말했다. 미안해, 너까지 고통스럽게 해서. 해율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 헤라는 계획을 세밀하게 짰다. 먼저 하늘항공의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했다. 그녀의 이름값과 자금력이 먹혔다. 일부 주주는 흔들렸다. 하지만 대한그룹 측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지시로 로비가 시작된 것이다. 헤라는 지훈과 함께 법률 검토를 마쳤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야. 한편 SNS에서는 여론이 갈렸다. 일부는 헤라를 지지하며 차별 반대를 외쳤고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다. 재벌딸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 헤라는 그런 댓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돈이 문제라면 돈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고독해졌다. 가족과의 단절, 가족 기업에서의 고립.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해율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헤라는 해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를 믿어줘. 이 싸움을 끝내면 우리 둘만의 세상이 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 권력을 휘두르는 내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일까?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헤라는 하늘항공의 지분을 조용히 사모으기 시작했다. 지훈 변호사 팀이 밤낮 없이 일했다. 주요 주주들과의 비밀 미팅이 이어졌다. 한 주주는 헤라를 보며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대단해요. 하지만 대한그룹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헤라는 미소 지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는 직접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늘항공을 사서 뭐 하려는 거냐? 헤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온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그 모욕을 갚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서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항공사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미쳤구나. 내 행동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헤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룹은 아버지 것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눈물만 흘렸다. 형과 누나는 그녀를 외면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해율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해율은 말했다.
너 너무 위험해. 만약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헤라는 해유를 안으며 대답했다. 실패해도 후회는 없어. 하지만 너를 잃는 건 견딜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다. 해율은 헤라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너 정말 이게 복수가 아니라 변화라고 믿어.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으려고 노력해. 반대 세력은 점점 강해졌다. 대한그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헤라를 이기적인 재벌 3세로 몰아갔다. 일부 보수단체는 그녀를 공개 비난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위험한 인물. 헤라는 그런 공격을 받으며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을 차별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한편 하늘항공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다. 기존 경영진 일부가 반발했다. 새 주인이 레즈비언이라니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헤라는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설득했다. 저는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포용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객 모두를 안전하게 모시겠어요. 그녀의 진심이 일부 경영진을 움직였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가까운 곳에서 왔다. 오랜 친구였던 지훈의 동료 한 명이 대한그룹 측에 정보를 흘렸다. 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다니. 그녀는 밤새 울었다. 해율이 곁에서 위로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헤라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인수전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과의 전쟁이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복수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내가 과연 옳은가? 인수협상이 본격화되었다. 헤라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 하늘항공의 과반 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법률팀이 소송을 제기했다.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였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헤라는 매일 변호사들과 밤을 새우며 준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다. 해율은 걱정했다. 너 요즘 너무 무리해. 건강 챙겨. 헤라는 미소 지었다. 이게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컸다. 만약 패소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가족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버렸다. 형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다. 동생은 가족의 수치다. 헤라는 혼자서 많은 밤을 보냈다. 창가에 앉아 과거를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를 받으며 자란 날들. 항상 완벽해야 했던 삶, 해유를 만나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드러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가족에게 들켰을 때의 절망. 모든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정말 가족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가족이 나를 배신한 걸까? 인수 과정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하늘항공의 한 직원이 헤라에게 다가왔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이 헤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말했다. 이 회사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 될 겁니다. 누구도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는 계속되었다. 보수 언론은 그녀를 공격했다. 재벌 딸의 돈지랄. 헤라는 그런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돈이 문제라면 돈으로 증명하겠다. 마침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헤라는 하늘항공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선언했다. 앞으로 우리 항공사는 모든 승객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행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율은 기자회견 후 그녀를 안았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헤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해.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진정한 변화였을까? 권력을 얻은 내가 이전에 비난받던 사람들과 다를까? 인수 후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되었다. 헤라는 회사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성 존중을 포함시켰다. 승무원들에게 성소수자 승객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새로운 슬로건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하늘이었다. 첫 비행에서 헤라는 직접 탑승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율은 새 회사에서 마케팅팀으로 합류했다. 두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일부 직원들은 놀랐지만 대부분은 지지했다. 헤라는 해율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숨지 않아도 돼. 해율은 미소 지었다. 내가 만들어준 세상이야.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가끔 몰래 연락해왔다. 건강은 챙기니. 헤라는 가족과의 화해를 꿈꿨지만 아직은 멀었다. 사회적 비난도 계속되었다. 일부는 그녀의 인수를 돈으로 산 정이라고 비웃었다. 헤라는 혼자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을까?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온 그날의 수치심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수치심을 힘으로 바꿨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날 해율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헤라는 물었다. 만약 내가 이 모든 걸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해율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함께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강해진 게 자랑스러워. 헤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권력을 이용해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인가? 그녀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헤라의 선택을 지지하나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돈과 권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